안녕하세요. 아파트 사고팔구의 아사팔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비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절대로 현재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상투 잡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반드시 아파트는 하락장에 바닥에서 잡아야 합니다. 현재 7월 셋째 주 아파트 단지 현장 분위기는 높아진 가격에 전화 문의와 워킹 손님들이 많이 시들해진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매물 가격을 5천만 원 높여서 팔려는 매도자 고객님만 계시네요. 오늘 영상은 과연 높은 가격에 누가 매수를 하는지 조사 연구해 봤어요. 거래량이 많고 서울에서 유명한 3개 단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잠실 엘스이고요. 21년도 최고점 시기인 21년 7월 9일 날 59제곱미터 107동 8층. 저는 호수를 알고 있지만 공개를 하게 되면 불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비공개로 말씀드릴게요. 매매 가격은 19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2023년 8월 12일 같은 동호수 107동 8층을 19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네요. 대략 3천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았네요.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권 이전 날짜가 23년 10월 25일로 변동되었네요. 거래 신고 후 60일 이전에 하면 되니까 10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크리오 아파트인데요. 21년 최고점 시기에 21년 7월 20일 84제곱미터 213동 8층. 이 역시 저는 호수를 알지만 공개하게 되면 불편한 사람이 계실 수 있으니 이 역시도 비공개로 말씀드릴게요. 매매 가격은 22억 4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24년 4월 6월 4일 같은 동호수 213동 8층을 20억 9천만 원에 매도하였네요. 대략 1억 5천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았네요. 건축물 대장 소유권 이전 날짜가 21년 11월 25일 변동되었네요. 21년 7월 20일 날 거래가 됐으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11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24년 8월 말일 소유권 변동이 재차 있겠네요. 다음은 헬리오시티인데요. 21년 최고점 시기인 21년 7월 30일 날 59제곱미터 503동 23층. 이 역시 저는 호수를 알지만 공개하면 불편한 분이 계실 수 있으니 이 역시도 비공개로 말씀드리고 매매 가격은 18억 6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24년 6월 14일 같은 호수를 503동 23층 18억 6천만 원에 매도하였네요. 같은 가격에 팔았으나 세금 혹은 뭐 여러 가지 낸 것이 있으니 손해를 보고 팔았네요. 건축물 대장은 소유권 이전 날짜가 21년 9월 2일 변동되었고 이 역시도 24년 8월 말일 정도에 재차 소유권 변동이 있겠네요. 다음은
서울 아파트 국민 평형이 25평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았는데 정말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 아파트 가격을 3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여 놓았으니 예전에 30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 현재는 25평도 사기 어려운 가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실수요자들이 25평을 사는 거예요. 서울 6월 거래량은 현재까지 6,923건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7월 셋째 주 현재 거래량은 1,821건으로 다소 줄고 있어요. 신생아 대출 정책 자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확 줄지 않을 것 같고 7월 말부터는 점차 줄어들어 8월 달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 건수인데요. 7월 20일자로 8만 240건으로 계속해서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율은 대략 53.87%로 약간씩 상승 중이며 이건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 전환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구독자분들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대외 변수를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장하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알맹이가 없고 공급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참으로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면 모든 경제 시스템이 얼어붙어요. 또한 처음부터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내놓았을 때 시장에서 반응이 없을 경우 두 번째 정책을 내놓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처음에는 현재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신호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부동산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이번 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을 보면 바로 의료개혁입니다. 이번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정하면 끝까지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말하면서 이번 연도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번 여름 태풍과 장마 물난리예요.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벌써부터 비 피해가 많아지고 있고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니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하면서 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게요. 큰 변수가 없으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 환율은 1,400원을 넘어갈 거고 한국은행에서는 진퇴양난으로 힘든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혹시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크게 효과는 없을 거예요. 또한 중국 부동산을 풍락을 넘어서 국가 전체가 현재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구독자 여러분은 절대로 부안해동에서 현재 고점에 서울 아파트를 사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여기까지 참고 기다린 거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훌륭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